안녕하세요. 이번 책은 어떻게 지내요? 라는 책입니다. 네. 지은 사람은요, 저자는 시그리드 누네즈라는 분이고요. 예, 이분의 장편 소설이에요. 그리고 정소영님이 옮기셨네요. 출판사는 엘리 출판사입니다. 예. 여러분,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지내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책 표지도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표지의 이 사진이요. 카페 같은 곳에서 예, 뭐 뭔가 커피든 뭔가를 마시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창밖으로 보이는 어떤 도시 풍경이 건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뭔가 조용히 카페에서 혼자서 좀 생각에 잠긴 듯한 예,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제목이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책을 처음 이제 제가 접했을 때 너무너무 예, 마음에 들었어요. 이 표지 사진이요. 이 안부 인사도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지내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요, 제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일이래요.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일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내요? 라는 이 물음 있잖아요. 이 물음은 요즘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말이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했는데요. 발음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뀨에똥 또르망 뀨에똥 또르망이거든요. 당신의 또르망 고통은 뀨엘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 물음에 대한 소설적 실천이라고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학평론가 신형철님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줄거리는요. 말기 암 환자인 친구가 스스로 삶을 끝내는 일에 곁을 지키는 중인 서술자가 지금 세계의 존재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지인들, 작품 속 캐릭터, 동물, 심지어 지구 그 자체까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이 신영철님의 이 추천사가 진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야 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웰다잉, 기후 위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뉴욕에서 이제 태어나서 뉴욕에서 성장한 저자거든요. 그래서 뉴욕 지식인 사회 한복판에서 성장한 작가다운 날카로운 지성이 내가 동경하는 미덕인 다정한 예리함 혹은 관대한 명석함에까지 도달해 있으니 이제 시그리드 누네즈가 쓴 모든 글이 나에게 중요해졌다. 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거든요. 이제 누가 쓴 모든 글이 나에게 중요해졌다. 저도 이런 느낌 너무 잘 알거든요. 한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저도 그 저자의 작품들을 다 찾아보고 다 구입해서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저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한 작품을 이제 보고서 반하면 그 작가의 작품들을 다 찾아보면서 그 작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근데 대다수의 다른 작품들이 더 좋으면 좋았지 더 저를 실망시키거나 이랬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자를 쫓아가면서 책을 읽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래서 누가 쓴 모든 글이 이 시그리드 누네즈가 쓴 모든 글이 나에게 중요해졌다. 저는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청난 상을 이 저자가 많이 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수전 손택을 회고한 산문집 우리가 사는 방식이란 책도 예,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보스턴 대학 교수고요. 예, 상도 굉장히 많이 탄 그런 저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 책이 너무 처음에 받아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제일 먼저 읽기 시작했는데요. 목차는 뭐 그냥 1, 2, 3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부에 이웃을 오롯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요. 사실 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랑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닭살 멘트를 하기보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읽었을 때 이제 느낌은요, 물론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특징은 문체가 굉장히 통통 튀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저자가 좀 젊은 친구구나. 글쎄 맞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95년에 이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했으니까 뭐 나이까지는 알 수 없고 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러니까 뭐 아마 제 나이 또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서는 아주 뭐 젊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통통 튀겨요. 그 문체가요. 예. 그래서 통통 튀기고 또 하나는 이 저자가 이제까지 읽었던 여러 가지 책 내용을 인용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인용해서 쓰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통통 튀기는 그 멘트에. 그래서, 굉장히 이 저자가,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독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어떤 통통 튀기는 멘트가 마음에 든다면 이 작가가 어느 책을 읽고 어디에서 요 통통 튀는 그 멘트를 인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 예 그런 책까지 같이 한번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뉴욕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문화적 배경,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밑에 주석으로 달면서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았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가 굉장히 단문이에요. 그 뭐죠?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어, 참 재밌고 또 대화체를 굳이 그 인용을 뜻하는 뭐 큰 따옴표 또는 뭐 생각 같은 걸 작은 따옴표 이렇게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요. 그냥 예, 자연스럽게 그냥 쭉쭉쭉 나열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소설 쓸 때 굳이 이렇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 생각이나 대화도 그냥 쭉쭉 써내려가는 것도 아, 괜찮은 방식일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는 죽음은 예술가가 아니다 이래갖고 쥘 르나르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투병하는 그 친구를 돌봐주면서 이야기가 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내용들도 쭉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어떤 이런 통통 튀는 문체는 뭔가 본인이 접해보기가 이 소설을 직접 읽지 않으면 이런 문체를 구사하는 소설가는 접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시그리드 누네즈의 이 소설 세계는 어떨까? 이 문체가 정말 굉장히 특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요런 문체가 주는 재미는 어떤 게 있겠구나 이러면서 한번 접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 매거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누네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네즈의 문체는 뭔가 은밀하면서도 세련되고 엉뚱하면서도 현명하다. 맞아요. 저는 엉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필면을 사색하는 중에도 눈을 찡긋한다. 삶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심각하면서도 부조리하고 코믹한 것이다.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삶이 고통스럽고 심각하면서도 또 진지하죠? 근데 부조리하고 코믹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다정한가. 네, 멘트가 참 좋아요. 그리고 뉴욕타임즈 북 리뷰에 이렇게 나왔대요. 루네즈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이야기다. 단순해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해서 가장 거대한 주제를 탐구한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죽어가는 현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다. 아름다움, 우정, 자연, 예술, 이것들이 외로움과 절망을 달래주고 누네즈는 삶과 죽음을 파고드는 중에 그 모두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설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소설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 저자가 95년부터 소설을 썼다고 하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좀 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문체로만 보면 갓 정말 한 2, 30대? 예. 예. 갓 소설에 입문한, 근데 이제 그 입문했다라는 게 실력이 모자라다는 그런 게 아니라 신입? 뭐 이런 작가라는 느낌이 아니고 통통 튀는 어떤 신세대 느낌이 엄청나는 그런 작가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철학적이기도 해요. 그, 아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어떻게 지내요? 뭐 이런 것들이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라는 거하고 동일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야. 이것도 저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위로라는 게 어떤 큰 슬픔을 어, 슬픔에 놓인 사람에게 위로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꾸로 내가 좀 많이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대답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지내요? 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깨레 똥 뚜루망 이 말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겠네요. 깨레 똥 뚜루망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반한 이 표지 여러분도 반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까운 카페라도 가셔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뭔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떻게 지내요라고 내가 안부를 물어봐야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안부도 한번 물어보고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